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존 맥스웰이 지은 생각의 법칙 10 플러스 1이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당신의 생각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부제가 붙어 있고 영어 제목으로는 Thinking for a Chang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존 맥스웰은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리더십 및 자기개발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사람들의 잠재된 리더십 능력을 극대화하도록 돕는 인조이 그룹의 설립자이다. 저서로는 리더십의 21가지 불변의 법칙, 당신의 잠재된 리더십을 키워라, 리더십 101, 팀워크를 혁신하는 17가지 불변의 법칙 등이 있다. 그의 저서는 수년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서 더 이상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시작하기 전에 진정한 차이를 만드는 생각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왜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까? 사람들은 이 질문을 지금까지 수없이 해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만은 확실한 그에 대한 그 정답은 성공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음 중 어떤 사고 유형이 성공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는가 하는 여기에 질문에는 작은 사고인가 큰 사고인가 분산된 사고인가 집중적 사고인가 틀에 박힌 사고인가 창의적 사고인가 공상적 사고인가 현실적 사고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의 길로 들어서고자 한다면 다음 사항을 제안하고 싶다 했습니다. 성공한 사고 유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각 장을 읽는다. 각 장 마지막에서 제시된 생각하는 질문에 답하여 자기 자신을 평가한다. 각 장에서 설명하는 성공하는 사고 유형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행동 단계를 밟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각에 관한 명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것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인생은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랄프 월드 에머슨이 얘기했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를 결정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를 결정한다고 하고 인간의 행동은 인간의 사고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존 로크가 얘기한 걸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오르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해서 윌리엄 하스워드가 얘기한 작은 생각만큼 성취를 제한하는 것도 없다. 자유로운 생각만큼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도 없다 하는 그 얘기를 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진실하고 고결하고 정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평판이 좋은 것이면 그 어떤 것이든 만일 그것에 어떠한 미덕이나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에 관하여 생각하라 하는 우리는 생각하는 방법을 바꿀 수 있다 하는 걸 전제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파트 1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파트 2 성공한 사람에게 필요한 11가지 사고 기술을 이렇게 해서 총 두 파트로 나누어서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파트 1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하는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뛰어난 생각의 가치를 이해하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왜 뛰어난 생각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뛰어난 생각이 그토록 중요한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자고 얘기합니다. 첫째, 뛰어난 생각은 뛰어난 결과의 토대를 마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생각과 행동은 결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없다. 나쁜 생각과 행동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는 제임스 앨런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음 사항에 동의하리라고 믿는다 하는 내용 중에 나쁜 생각은 일을 불리하게 진척시킨다. 평범한 생각은 일을 진척시키지 않는다.
좋은 생각은 이를 다소 진적시킨다. 위대한 생각은 이를 크게 진적시킨다고 얘기하고 있고,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결과를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념의 말이기라는 책에서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으로 성공한 것이다. 그들의 손은 머리를 도울 뿐이다 라고 한 그 클로드 브리스톨의 이야기는 옳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왜 뛰어난 생각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그 대하에서 두 번째는 뛰어난 생각은 잠재력을 키워준다.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만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리더십의 21가지 불변의 법칙에서 한 인간의 리더십은 그 사람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결정한다는 뚜껑의 법칙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때때로 발전은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결론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뛰어난 생각이 습관화되면 더 많은 뛰어난 생각을 불러온다고 얘기하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오늘 당면한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를 처음 만들었을 때의 사고 수준으로는 풀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장의 두 번째는 변화된 사고의 영향력을 깨달아라 하는 제목으로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달라진 생각의 힘이라는 제목하에서 우리가 생각을 제대로 변화시킬 때만 다른 것들이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하고, 지금부터 제시하는 과정을 충실하게 따라해 보라.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결과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소개하겠다 했습니다. 달라진 생각의 힘이란 1단계,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카렌 포드는 스스로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결코 이루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상상하기를 갖다가 우리가 권한 의미에서 카렌 포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때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자신에게 말해 주어라 그럽니다. 먼저 변화는 사적인 것이다. 둘째, 변화는 가능하다. 변화는 보탬이 된다. 이렇게 세 가지의 사항을 자신에게 말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고,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믿음은 단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생각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3단계는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부정적인 기대는 생각을 막다른 골목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진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5단계 행동이 달라지면 실력이 달라진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서 너무 감동받지 마라. 목표를 실현하는 것에서 감동을 받아라고 얘기합니다. 6단계는 실력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인생이 달라지니까 이 단계를 밟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트 1의 세 번째, 의식적인 사고 과정을 마스터하라. 의식적인 사고 과정을 마스터하라. 사고도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의 장소 만들기라는 이 제목 하에 먼저 생각할 장소를 찾아라. 우리가 아무 데서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자기가 안정된 공간, 편안한 공간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만일 여러분이 생각할 장소를 찾았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안에서 사실
자리를 찾은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생각을 가다듬을 장소를 찾아라. 생각을 가다듬을 장소. 글로 적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 우리가 글로 적을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 못한 것이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을 확장할 장소를 찾아라. 그 생각을 보다 더 확장할 장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환경에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사람들이 올바른 이유에서 합해지면은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내려앉을 장소를 찾아라. 얘는 작가 C.D. 잭슨은 위대한 아이디어는 날개뿐만 아니라 착륙 장치도 필요하다. 아이디어로만 남아있는 아이디어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생각이 내려앉아서 정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착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생각을 띄울 장소를 찾아라. 이제 행동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 철학자 앙리 루이 베르그송은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생각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법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한번 그 방법을 여기 권장하는 방법을 보면 첫째, 좋은 정보에 노출되어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이 뛰어난 사람은 항상 아이디어가 고갈되지 않도록 펌버질을 한다. 그래서 그 펌버질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자기 스스로가 좋은 정보에 노출되는 방법이다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독서를 하고 업계 잡지를 살펴보고 테이프를 듣고 생각이 뛰어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이런 것들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자신을 노출시켜라. 여기 보면 생각이 예리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예리한 사람을 주변에 있도록 하라고 얘기합니다. 예리한 사람과 같이 함께하는 시간에는 우리가 권장을 합니다. 세 번째는 좋은 생각을 하기로 결정하라. 좋은 생각을 하기로 결정하라. 네 번째, 좋은 생각을 행동에 옮겨라 합니다. 아이디어는 생명력이 짧다. 따라서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행동에 옮겨야만 한다. 이렇게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이용하여 새로운 뛰어난 생각을 떠올려 보라 합니다. 여러분은 사고의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실패하며 나아가기라는 책에서보다 더 이 새로운 뛰어난 생각을 떠올려보는 이런 노력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과정을 반복하라. 몇 주 전에 나는 데이비드 딘이라는 내 친구와 점심을 한 적이 있다. 이럴 때 이런 사람들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함으로써 서로 들려줌으로 해서 그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되고, 그 다음에는 좋은 인생은 단 하나의 뛰어난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성공은 끊임없이 광산을 파헤치는 금광을 가진 사람에게 오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에 성공한 사람에게 필요한 11가지 사고 기술이라는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는 큰 사고의 지혜를 터득하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사고의 지혜를 터득하라. 여기 보면은 생각이 큰 사람의 사고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크게 어쨌든 여러분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크게 생각하십시오. 도널드 트럼프가 이야기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입니다만은 생각은 아주 크게 하는 사람들,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그러면은 그들이 다음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놈은 끊임없이 배운다. 역시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큰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깊게 듣는다. 남의 얘기를 그냥 허들어도 주의 깊게 듣는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럼 크게 본다.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물체는 설령 그것이 우리의 가시광선 범주 안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지식광선 범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습관적으로 자기만의 세상을 우선적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큰 사람들은 자기와는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밖의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의 눈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세상을 보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충만한 인생을 산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오로지 한 번 살 뿐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왜 큰 사고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첫째는 큰 사고는 우리를 리더로 만들어준다. 몇 년 전에 린 앤더슨은 리더십이라는 잡지에 생각이 좁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 미국 역사에 등장한 한 가지 사건을 서술했다 그럽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청교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원대한 용기와 비전을 가지고 미 대륙의 연안의 상륙에서 그때 그들이 보여준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 리더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리더란 자신의 사람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보다 비전을 먼저 본다고 했습니다. 상상을 크게 보고 상황을 크게 보고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다. 팀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밑그림을 그린다. 이런 일들이 역시 일반 그 멤버와 팀 리더가 다르다는 것이죠. 타이밍이 적절한 순간을 포착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왜 큰 사고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하는가는 첫 번째, 큰 사고는 우리를 리더로 만들어준다. 이어서 두 번째는 큰 사고는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하는 동안 큰 일을 생각할 때 자질구레한 모든 일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큰 사고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보는지 알게 해준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기술은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는 능력이다 했습니다. 큰 사고는 팀워크를 장려한다. 팀워크. 개인적인 어떤 개인 플레이에서는 크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사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보게 되니까 팀워크가 장려되지 않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큰 사고는 우리가 평범한 것에 파묻히지 않게 한다. 생각이 큰 사람들은 지겨운 일 속에 자신이 매몰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중요한 전체적 계율을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큰 사고는 미지의 영역을 그릴 수 있게 해준다. 이어서 큰 사고의 지혜를 터득하는 방법에서는 첫째, 확실성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라. 큰 사고를 위해서는 확실성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라. 여기서 하는 얘기는 생각이 큰 사람은 모호한 것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그들은 관찰한 모든 것 또는 데이터 한 조각을 미리 형성된 좁은 마음의 방에 억지로 끼워 넣으려 하지 않는다. 아주 오픈된 마인드로 이렇게 추구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경험에서 배운다. 큰 사고를 한 사람들은 모든 경험을 통해 배움으로써 자신의 시야를 넓혀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통찰력을 얻어라. 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는다. 또한 그들은 자신이 하지 않은 경험에서도 우리가 배운다고 얘기합니다. 즉 고객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동료와 상사 등 다른 사람들의 통찰력을 받아들임으로써 배운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세계를 확장하라. 큰 사고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세상의 흐름에 거스르며 나아가야 한다. 사회는 사람들을 상자 안에 담아 두고 싶어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상 유지와 정신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파트 2의 두 번째는 집중적 사고의 잠재력을 펼쳐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중요한 내용 중에 왜 집중적 사고의 잠재력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첫째는 집중적 사고는 원하는 목표를 향한 에너지를 채워준다. 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오랫동안 집중하는 능력은 어려운 것을 성취할 때 필수적이다 하고 버트란드 러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집중적 사고는 아이디어가 발전할 시간을 준다 하고 얘기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에 시간을 들여 집중할 때 위대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셋째는 집중적 사고는 목표를 명료하게 해준다. 집중해서 사고함으로써 목표를 보다 더 명확하게 해서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 골프와 마찬가지로 일에서도 목표가 동기부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집중적 사고는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끈다. 어느 누구도 다재다능해서는 위대한 것을 성취하지 못한다. 기술을 개발하는데 집중하지 못함으로 그것을 제대로 연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얘기합니다. 미숙한 정신은 이것에서 저것으로 건너다닌다. 하지만 성숙한 정신은 끝까지 추구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라. 꿈을 개발하라. 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계속 집중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주의가 분산되는 것을 없애라 하고 얘기합니다. 작가 짐 콜린스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함을 이루기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은 단순함과 근면이다 하겠습니다. 참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우선순위를 실천하는 규칙을 따른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주의가 분산되지 않도록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집중적 사고를 할 시간을 마련하라 합니다. 일단 생각할 장소를 마련했으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합니다. 동시에 많은 일을 끝내려고 할 경우에 이 일에서 저 일로 계속 옮겨 다니는 것보다 한 가지 일을 한 번에 집중하는 것이 더 많은 일을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자기 앞에 집중할 아이템을 두어라 그런다. 위대한 초월주의 사상가인 R.W. 에머슨은 정치, 전쟁, 비즈니스 등 인간사의 모든 경영에 있어 힘의 비결이다. 몰입이 그렇다는 겁니다. 목표를 설정하라. 나는 어렸을 때 아무런 목표도 없었다. 그저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야구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여기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명함 뒤에 적지 못하는 사람은 아이디어가 아직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데이비드 벨라스코가 이야기한 것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목표는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해야 한다. 목표는 달성 가능할 정도로 근접해야 한다. 목표는 인생을 변화시킬 정도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진척 사항을 체크하라 그럽니다. 높이 오르기 위해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라는 제목 하에서는 몇 가지 일을 잘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모든 사람을 알 수가 없다는 것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과 나는 모든 곳에 갈 수 없다 이런 것이 또 나는 만능인이 아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의 즐거움을 발견하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이디어 찾기라든지 순금처럼 값진 창의성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창의적 사고자의 특징은 어떤 게 있는가 보면은 창의적 사고자는 아이디어를 중요시한다. 창의적 사고자는 선택을 탐색한다. 창의적 사고자는 모호함을 받아들인다.
창의적 사고자는 색다른 것을 찬양한다. 창의적 사고자는 무관한 것들을 연결짓는다. 초연결 사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창의력이 나타내는 어떤 아주 중요한 어떤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면은 수집을 하고, 수집하면은 창조를 하고, 창조를 해서는 수정을 하고, 수정을 해서는 또 연결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창의적 사고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어떤 선순환의 고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왜 창의적 사고의 즐거움을 찾아야 하는가 하는 제목에서는 창의적 사고는 모든 것의 가치를 보여한다. 창의적 사고는 합성이다. 보입니다. 창의적 사고는 우리와 우리의 아이디어에 사람을 끌어모은다. 창의적 사고는 많은 것을 터득하게 해준다. 창의적 사고는 현상 유지를 거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현실적 사고의 중요성을 인식하라 이런 부분 네 번째는 나오는데 왜 현실적 사고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는가? 현실적 사고는 하강시의 위험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합니다. 행동은 언제나 결과를 낳는다. 현실적인 사고는 그 결과가 어때야 하는지 결정할 때 도움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현실적 사고는 목표와 전략을 제시한다. 사고가 목적과 연관되기 전까지 어떠한 지적인 성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임스 앨런은 이야기합니다. 현실적 사고는 변화의 촉매제이다. 현실적 사고는 안정을 제공한다. 실망은 기대와 현실 사이의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적 사고는 믿음을 준다. 그것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 꿈이 모든 사람의 꿈을 담는가? 나는 이 꿈의 성취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을 찾아 명료하게 했는가? 이런 부분들. 현실적 사고는 토대를 마련한다. 현실이 토대가 되는 거죠. 현실적 사고는 위험에 처한 자의 친구이다. 우리가 창의성을 원하고 실패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실패를 하더라도 현실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현실적 사고는 꿈을 실현시킨다 하는 걸로 지금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략적 사고의 힘을 발휘하라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도 보면 전략적 사고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 사고는 어려운 일을 단순화한다. 복잡함을 심플하게 하는 능력이 전략적 사고에서 나오는 겁니다. 전략적 사고는 제대로 된 질문을 하게 된다. 방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수적이라든지 이런 각각에 대한 명쾌한 질문을 한다. 전략적 사고는 상황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 상황을 고려한다. 전략적 사고는 불확실한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준비한다. 전략적 사고는 지금의 나와 앞으로 되고자 하는 나를 이어주는 다리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전략적 사고는 실수의 폭을 줄여준다. 맞는 얘기죠. 전략적 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게 중요한 이슈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가능성 사고의 힘을 느껴라. 가능성을 높여주는 사고에 우리가 가능성 사고는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그런 얘기죠.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키워준다. 기회와 사람들을 자신에게 끌어들인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성 사고의 어떤 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색적 사고의 교훈을 받아들이라. 사색적. 모든 생각의 산물은 사색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색적 사고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법이란 데서는 사색할 시간을 먼저 하라. 주의를 산만한 것들을 제거하라. 이런 정기적으로 점검하라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통념의 이문을 제기하라. 통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이런 좋은 생각을 우리가 낳을 수 없고 생각을 레벨업 시킬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왜 통념을 의심해야 하는가에서는 통념은 때때로 아무런 생각이 없음을 얘기한다. 이런 그런 얘기입니다. 통념은 변화의 포용이 느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타적 사고의 충족감을 경험하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왜 이타적 사고의 충족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하는 이타적 사고는 개인적인 충족감을 가져다 준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누군가 성공하도록 돕는 것보다 세상에서 더 고귀한 일은 없다 하고 앨런 로이 맥기니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타적 사고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여준다. 이타적 사고는 다른 미덕을 장려한다. 이타적 사고는 인생의 질을 높여준다. 자기중심적 인생만큼 공허한 인생은 없다. 자기 공허적인 인생만큼 몰입되는 인생은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타적 사고는 우리를 보다 위대한 것의 일부분으로 만든다. 이타적 사고는 유산을 창조한다. 배우고 얻고 되돌려주는 것, 이것이 인생의 세 가지 단계이다 하고 발로 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 방대한 이 존 맥스웰의 생각의 법칙 10+1 당신의 생각이 인생을 결정한다. 이 책을 짧은 시간에 같이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 저변에 생각이 항상 모든 행동과 모든 성취의 밑바탕이 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인간이 참으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인간, 성공적인 인간, 행복한 인간으로 가는데 가장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부분이 생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을 여기 10+1의 여기 원칙에 맞춰서 이 생각의 법칙을 잘 적용함으로써 앞으로 구독자 여러분의 그 인생이 보다 더 풍부해졌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